나는 같은 무렵에 쓴 또 다른 한 저작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었다. 그 원고는 내 서류 속에 들어있다. 여기서는 그 주제만을 말해 두어야겠다. 포고문과 박해의 열광이 절정에 이를 무렵 필사적으로 분연히 소란을 뜨는 전해부 사람들이 한층 눈에 띄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친구 베른너는 진정한 신학적인 관대성을 가지고 바로 이 시기를 택해 나를 매장하기 위한 내가 그리스도 교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개장을 발표했다. 자신만만한 논조로 씌어진 그 편지는 자연과학자인 본네가 손질을 했다는 확실한 말도 있었으나 그렇게 잘된 것은 아니었다. 본네라는 자는 비록 유물론자이기는 하나 나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역시 극히 옹졸한 정통파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결코 이 공개장을 반박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산에서의 편지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 한마디 할 기회가 생겼으므로 매우 모욕적인 짧은 주석을 거기에 삽입해 두었다. 그것이 베른너를 격분시켰다. 그는 온 저네버를 그의 노호로 가득 채웠다. 디베르너와는 나에게 베른너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얼마 후에 익명의 글이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잉크 대신 플레게돈의 물로 씌어진 듯한 것이었다. 이 서한 속에서 내가 아이들을 거리에다 버렸다는 둥, 위병초소에 출입하는 갈보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둥, 방탕으로 몸은 쇠약해지고 매독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를 정말인 듯 꾸며 나를 비난했다. 이 익명의 필자를 알아내는 것은 나로서는 어렵지 않았다. 이 비난을 읽어보고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은 세상의 소위 소문이니 평판이니 하는 것의 진가를 생각해 보는 일이었다. 실상 평생에 장녀 집에 가본 일도 없는 사람을, 게다가 처녀처럼 겁 많고 수줍어하는 결점밖에 없는 사람을 보고 매음굴에 처박혀 있었다고도 하고 지금까지 매독 같은 병에는 한 번도 걸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의사에게 그런 병에는 면역성이 있는 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나를 매독으로 썩어가고 있다고 보는 세상인 것이다. 깊이 생각한 끝에 나는 이 소책자를 반박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가장 오래 살고 있었던 도시에서 그것을 인쇄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원문 그대로 인쇄시키려고 그것을 디시에너에게 보냈다. 베른너라고 서명한 서론을 붙이고 사실의 해명을 위해 간단한 주석까지 달았다. 이것을 인쇄케 한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나는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 그 중에는 루이 드 비르땅 베르히 대공도 있었다. 대공으로부터는 옛날부터 아주 정중한 다정한 말을 보내오고 있어 나는 그 무렵 대공과 편지 내왕이 있었던 것이다. 이 대공과 뒷베르와 그 밖의 사람들은 베른너가 이 소책자의 저자라는데 의심을 품은 듯 너무도 경솔하게 그의 이름을 붙였다고 나를 비난했다. 그들의 항의에 나도 걱정이 되어 그 인쇄물의 발행을 중지하도록 디셰느에게 편지를 보냈다. 기인은 그만두었다고 편지로 알려왔다. 그가 과연 그만두었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여러 번 그가 거짓말을 해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놀랄 것은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깊은 어둠 속에 휩싸여 그것을 꿰뚫고 어떤 진상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베르너 씨는 전에는 그토록 분노를 드러내는 사나이였는데 이번에는 딴판으로 이 비난을 의외로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참았다. 그는 극히 신중한 2통인가 3통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목적은 내 대답에 의해 내가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가, 또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려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나는 그에게 짤막하고 담담하고 의미를 알기 어려운 2통의 답장을 보냈다. 그러나 무례한 은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가 3번째 편지를 받고 일종의 서신 왕래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나는 다시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는 디베르노와를 통해 내 심중을 떠보았다. 크라메르 부인은 편지로 뒷베르에게 자기는 그 소책자가 베르너가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확신은 그런 모든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잘못인지도 알 수 없으며 그럴 경우는 베르너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므로 나는 디베르노와를 통해 만약 그가 소책자의 필자의 이름을 밝힐 수 있고 적어도 자기가 저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나는 그가 만족할 만한 사과를 하겠다고 전했다. 내가 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요컨대 그가 죄가 없다면 나로서는 그에게 무엇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확신하는 이유를 충분히 상세하게 각서를 통해 베르너도 깊이 할 수 없는 중재인의 판단에 맡길 결심을 했다. 내가 선택한 중재인이 누구인가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전해버의 국회이다. 위 각서의 결론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각서를 심사하고 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힘으로 사실상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수색을 행한 다음 만일 국회가 베르너가 그 소책자의 작자가 아니라고 선언한다면 그 즉시 나는 그가 작자라고 믿는 것을 그만두고 찾아가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져 그의 용서를 받을 때까지 빌 것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거니와 공정에 대한 나의 열애, 나의 바르고 관대한 정신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내재해 있는 그 정의감에 대한 나의 신뢰가 이 현명한 감동적인 각서에서처럼 전면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일은 결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저함도 없이 중상자와 나 사이의 중재인으로서 나의 가장 큰 적을 택한 것이다. 나는 이 글을 디베르에게 읽어주었다. 그는 그만두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그만두었다. 그는 내게 베르너가 약속한 증거를 기다릴 것을 권했다. 나는 그것을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디베르는 그동안 잠자코 있으라고 충고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내심으로 베르너가 이 비방문의 필자라는 것을 마치 나 자신의 생존을 믿는 것처럼 확신하고 그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베르너에게 증거도 없는
중대한 무고를 하였다고 비난을 받으며 내 여생을 잠자코 있는 것이다. 그 각서는 뒷배류의 수중에 있다. 언젠가 그것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때 내 곡절을 알게 될 것이며 나와 같은 시대 사람들이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장작 그의 정신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바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